안녕하세요, 고번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공부만 28년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의 이제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이제 2020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가 조사한 게 있는데, 작년에 주식 계좌가 612만 개가 증가했고 계좌 수는 4천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도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30%가 상승이 나왔는데, 작년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5.8%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평균입니다. 지수보다도 월등히 저조한 이 수익률을 달성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부진 원인은 2020년도 초반 인터넷 붐 시절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때도 지수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실 보고 그랬는데, 이 원인이 돈의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돈에 대한 지식이 없이, 즉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지수보다도 월등히 못한 결과를 내고 또 손실을 내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 홍춘욱 박사가 또 투자법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홍춘욱 박사죠. 국내의 이제 최고의 애널리스트이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국민연금 주식 운용력을 담당하셨고 또 각 증권사에서 최고의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또 돈 공부에 대한 전문 박사입니다. 돈의 역사, 이 책은 완전 전국 경제 서적, 재테크 서적 베스트셀러를 기록을 했죠. 첫 번째 이 책이 나오고 두 번째 돈의 역사 2, 이 책도 베스트셀러. 이번에 또 이제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져보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홍춘욱 박사의 이제 성공 방정식을 잠시 설명드리면은, 우리 홍춘욱 박사는 우리가 좀 잘 투자하지 않는 환율 스위칭 전략을 구사하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여러분들의 종잣돈을 달러 자산, 안전한 달러 자산에서 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달러 자산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외화 예금도 있고, 또 미국 대표적인 10년 미국채 10년 국채에 투자하는 선물, 코드 번호는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 주식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주식과하고 똑같이 거래하실 수가 있어요. 305080. 평소에는 태평성대로 이룰 때는 305080에 투자하고 계시다가 2015년 작년 블랙스완이 닥쳤을 때, 금융시장이 패닉이 일어났을 때는 이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면은 환차익을 보고 이 국채를 매도해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싸게 거래되는 자산으로 스위칭 해가지고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뭐 작년에 우량주 아무나 투자하셔도 되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우량 자산에 아무거나 투자했어도 큰 수익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반등하면 다시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달러 자산으로 다시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홍춘욱 박사는 환율 스위칭 전략으로 지금 본인의 자산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국민연금에서 주식 운용력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은퇴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또 지식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은퇴 자금은 안전하게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주식 배분을 해야 되냐면은 국내 주식의 5, 해외 채권, 미국 국채 상장 지수 펀드의 5대5 투자해가지고 주식하고 채권의 5대5. 그러니까 주식하고 현금하고 뭐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채권은 달러로,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위험이 닥쳤을 때 환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작년 이제 12월이나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시절, 또 우리나라 2098년도 IMF 위기 때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이게 해외 채권인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작년처럼 블랙스완이 닥쳤을 때 주식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했을 때 이제 국내 주식은 3으로 쪼그라들었고 해외 채권 펀드는 7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7에 있는 거를 채권을 2를 떼서 주식에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차익만큼 채권을 매도해가지고 5대5로 다시 이제 요게 조절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조절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2020년 말 국내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해가지고 주식이 7로 늘어나고 채권이 3으로 자산 변동이 되면 이걸 다시 조절하는 겁니다. 국내 주식을 이만큼 매도해가지고 채권으로 다시 해가지고 5대5. 그러니까 주식 5, 채권 5 이렇게 이제 조절해가지고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으면은 전체 자산이 100에서 15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50%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이 채권
미국 국채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본 거죠. 여기서는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이제 채권을 수익 본 만큼 매도해가지고 5대5로 맞추고 또 작년 말에 주식 가격이 7대 3으로 늘었을 때 조절해갖고 5대5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1,000만 원이 1,500만 원 되고 1억이 1억 5천만 원이 된 거고 10억이면 15억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은퇴 자산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지식이 필수인 거죠. 이런 이제 정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경기는 왜 순환하는지, 한국 주식시장에 이것도 이제 잘못됐네요. 예, 주식시장의 급등락 이유, 또 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서 또 투자에 대한 인내심, 시간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투자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1998년 뭐 IMF,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다 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자산을 잘 굴리는 데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작정 좋은 테마주 없어 같은 질문을 지인들에게 던지기보다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문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황금알을 찾으러 숲을 헤매기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농장주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이제 이런 꼭지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 지난 2020년에 가장 많이 회자된 유행어는 무엇일까요? 여러 유행어가 있지만 저는 그중 벼락거지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벼락거지란 별다른 행동 없이 예전처럼 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가난해진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일컬는 말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은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회에서 가장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투자 물결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박탈감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꼭지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생각부터 바꿔라. 저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부딪히는 불편이나 불만을 돈으로 완화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한계가 있고 개인이 물리적으로 노동으로 벌 수 있는 임금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열심히 돈을 버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자산을 잘 굴리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작정 좋은 테마주 없어 같은 질문을 지인들에게 던지기보다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문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농장주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다음 꼭지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자산의 투자자. 어려운 환경에서 종잣돈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불황의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투자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용어로 말하자면 안티프레질한 자산이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티프레질이란 위기에 강해지는 특성을 지니는 자산 또는 특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펀드, 우리나라에 상장된 거죠. 305, 080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2019년 말에 비해 2020년 3월 말에 16%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제가 얼어붙고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지만 미국 국채 가격은 오히려 급등한 것입니다. 다음 꼭지는 주가가 폭락할 때 우량 성장주를 매수할 타이밍이다. 불황이 찾아와 보유하던 달러를 매도해서 주식을 매입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매수 종목 리스트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폭락 후에 지배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또 불황에도 배당을 인상하거나 신규 배당을 지급할 때, 또 5가지의 특성, 브랜드 파워, 교체 비용, 비밀, 가격 경쟁력, 플랫폼을 지닌 우량 성장주가 패닉 속에 폭락할 때 매수할 타이밍이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삼성, 또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또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 이런 회사가 이제 투자의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이 명제를 기억하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돈을 벌고 싶다는 돈 공부가 먼저다. 투자의 시대, 돈 좀 불려봅시다. 한국 주식 살까 말까. 불황의 시대 최선의 생존 방법은 경제 위기를 미리 알 수 있는 신호.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매수 타이밍. 모멘텀 투자와 가치 투자. 나의 선택은 홍쌤의 재테크 분투기. 요게 이제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책의 목차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밑에 내용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뭐 참조하셔가지고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은 참고로 어저께인가 아마 출간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오자마자 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